이번 챕터는 볼나사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모터에 대하여 알아보자. 모터는 어떤 힘을 내고 어떤 저항을 받는지 볼 것이다. 모터는 동력을 주는 요소품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정말 중요하다. 본인은 전에 자동화 설비를 설계할 때 서브모터 사이징을 감각으로 한 적이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 정도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모터 선정을 한 것이다. 결국 설비 구동 테스트를 할 때 모터가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뜯어내서 감속기를 달아서 토크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본인과 같이 이런 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터를 선정할 때는 감을 믿지 말고 계산에 근거하여 사이징을 해야 한다. 병진 운동은 힘을 가했을 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라는 법칙이 적용된다. 이와는 달리 모터는 회전 운동에 힘을 발휘한다. 회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토크라는 힘이 필요하다. 토크는 관성 모멘트와 각가속도의 곱으로 정의한다. 10kg의 물건을 수직으로 든다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내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10kg의 물건을 돌린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토크를 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힘들다. 토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질량과 비슷한 개념인 관성 모멘트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관성은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며 운동의 상태가 변할 때 물체의 저항력이다. 예를 들어 버스가 출발할 때 정지해 있으려는 승객들이 뒤로 쏠리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직선 운동의 경우 관성의 척도는 질량의 크기이다.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기 어렵고 일단 움직이고 있으면 멈추는 게 쉽지 않다. 회전 운동의 경우 회전 관성의 척도가 질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회전 반경의 크기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직선 운동과 다른 점이다. 관성 모멘트는 형상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갖는다. 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질량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다. 볼나사 로봇에서는 회전하는 요소품의 대부분이 원통 형상이 많기 때문에 수식을 기억해 두면 편리하다. 볼나사 로봇에서 부하중은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것 또한 관성을 받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볼나사 로봇은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또한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다. 그 결과로 직선 운동하는 부하중의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모터가 회전할 때 관련된 다양한 요소품들도 같이 회전한다. 이 회전되는 요소품들은 관성 모멘트로 작용된다. 종류로는 모터로터, 커플링, 볼나사, 부하중, 베어링이 있다. 이 요소품들은 모터에 모두 부하로 작용되기 때문에 사이징할 때 무조건 고려해야 한다.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손계산이다. 이것은 한 번은 무조건 해봐야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가 된다. 두 번째는 3D 모델링을 통해 구하는 방법이다. 어떤 3D 툴이든 상관없이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자 하는 형상을 모델링한 후 재질을 입력한다. 그러면 바로 컴퓨터가 계산해준다. 세 번째는 제품 카탈로그를 통해 관성 모멘트를 알아본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순서는 제품 카탈로그를 먼저 보고 만약 제공되지 않는다면 3D 모델링을 통해 구하면 된다.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비교한 표이다. 특히 볼나사 로봇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메커니즘이라서 둘 다 쓰인다. 모터는 주로 회전 운동의 법칙이 쓰이지만 볼나사, LM 가이드의 경우 직선 운동의 법칙이 적용된다. 모터를 사이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등속 및 가감속이 얼마인지와 각 요소품들의 관성 모멘트 값이다. 이것을 토대로 조건 별 토크 값을 구하게 된다. 이 값들을 통해 실효 토크와 가속 토크를 구하여 이것보다 큰 전격 및 최대 토크를 가진 모터를 선정하면 된다. 추가로 총 관성 모멘트의 값과 모터 허용 관성을 비교하여 모터의 사이징을 확정짓는다. 볼나사 로봇의 사양을 분석하여 속도 프로파일을 분석한다. 거기서 각 속도, 각 가감 속도뿐만 아니라 각 구간별 시간도 구해야 한다. 이 정보들은 나중에 실효 토크를 구하는 데 쓰이게 된다. 그리고 볼나사에 들어가는 각 요소품들의 관성 모멘트를 구한다. 아까 말한 대로 제품 카탈로그나 3D 모델링을 통해 구하면 된다. 볼나사 로봇이 구동할 때는 항상 가속, 등속, 감속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세 가지 과정 동안 각각 다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조건별로 구해야 한다. 등속일 때는 단순히 부하중에 의한 마찰임이 생긴다. 가속일 때는 전체 관성 모멘트의 각 가속도를 곱한 만큼 토크가 발생된다. 감속일 때는 방향만 반대인 토크가 발생된다.
그리고 전 구간에 걸쳐 등속 토크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한 구간별 토크를 기반으로 실효 토크, 가속 토크, 총관성 모멘트를 구해주면 된다. 실효 토크는 한 주기 동안 전체 토크의 평균값이다. 이 세 가지 값을 모터의 정격 토크, 최대 토크, 허용 관성과 비교하여 사이징을 하면 된다. 보통 여기에 안전류를 0.8 정도 감안하여 사이징하기도 한다. 이것은 야스카와 제품의 서브 모터 카달로그이다. 정격 토크, 최대 토크, 모터 허용 관성값까지 다 나와 있다. 여기서 모터 허용 관성은 15배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즉 볼나사 로봇의 총 관성 모멘트 값이 카달로그에서 나온 관성 모멘트의 15배에 준 값보다 작으면 된다. 자동화 설계에서 카달로그는 정말 중요하다. 모터, 볼나사, LM 가이드 같은 핵심적인 제품들의 카달로그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길 권한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계 전공 수업 때 배운 지식보다 최신화되고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모터, LM 가이드, 볼나사에 대하여 실제로 사이징을 해볼 것이다. 실제 사양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값을 넣고 손계산을 할 것이다. 가능하면 손계산과 제조사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얼마나 오차가 생기는지도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설계 입문자의 경우 한 번은 손계산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사이징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있고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징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요즘 본인은 새로운 설비 프로젝트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혹시 다음 업로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